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의 기업경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경영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성. 그리고 그 기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냐, 수익성.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 삼일체가 됐을 때 기업 경영이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코스피 1위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60조에 해당합니다. 360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52주째 분석을 해보니까요, 최저가가 59,500원, 저가가, 그리고 고가가 88,800원까지 갔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액을 알려면 어디를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분기의 매출액이 74.07조였습니다. 그러니까 74조 700억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10조 4,400억이었습니다. 10조 4,4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입니다. 3분기니까 7, 8, 9가 되겠죠? 3, 4분기에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79조입니다. 네. 3, 4분기는 7, 8, 9지요. 3개월 동안 3, 4분기는 79조인데 영업이익은 9조 1,000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출액은 늘었습니까? 그렇죠?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 늘어난 겁니다. 성장성. 자, 성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자산이 증가되었다면 그 기업이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분기는 매출액 대비 10조, 79조 대비 영업이익은 9조 1,000억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영업이익이 얼마가 줄어드냐? 1조 3,4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1조 3,400억이 줄어들었다. 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려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조사하니까 2분기에는 13.5%가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3.5%인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1.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숫자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8일 날 63,300원에 일주당 63,3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기업경영 분석에서는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어제 발표한 잠정치에는 안전성이 안 나왔습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부채 비율이 감소해야 됩니다. 갈수록 부채 비율이 증가되면 안정성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차입금 의존도라든가 기업에서 하여튼 좌우지간 부채가
타인에게 변제해야 할 부채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즉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정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 경영 분석에는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면 이 세 가지 기업 경영 분석을 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기업 경영 분석도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거의 99%죠. 뭐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가 올라왔나 아주 그거를 방송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도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3분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 어닝 쇼크입니다. 바로 실적 충격이 왔다는 거. 실적 충격이 바로 뭡니까? 어닝 쇼크 아니겠습니까? 예. 어닝 쇼크가 오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저께 발표했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줄 것이다 아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무려 9조 원 이상을 투매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59조, 약 360조지만 9조 원을 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DS 반도체죠, 부회장이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기술 경쟁력과 회사 앞날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뭡니까? AI, 인공지능입니다. AI.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도 말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21대부터 그렇게 외쳐댔는데 지금도 아직 법을 발의도 하지 않고 발의는커녕 지금 뭐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여야 간에 지금 정쟁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발전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시켜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인공지능 AI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미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이 뭔지 아세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네,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죠. HBM. 지금 이 고대 역폭 메모리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주도권을 뺏긴 상태라고요. 지금 이런 걸 지금 알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위탁 생산이라는 게 있죠.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TSMC 회사가 무려 점유율 격차가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50%포인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도 중국의 업체들한테 지금 일부가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30년 이상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IT 회사가 한국 경제를 계속 뒷받침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30여 년 동안 글로벌 IT 초격차를 보여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위기가 온다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삼성의 선대 회장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삼성전자의 절실함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요, 그동안 8년 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시달린 점도 그 삼성전자에 오늘날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기술만이 살 길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경영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사회이사들도요, 무슨 뭐 교수다, 관료다, 금융인이다, 이런 사람 둘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반도체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영입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삼성전자가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영현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만이 살 길이다,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커나가야 한국 경제의 미래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성전자가 반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혁신만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투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